검의 전설 제3권 강호의 실현. 서장 이별의 시간. 형산대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각 문파는 속속 본거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단순한 무술 시합으로 끝나지 않았다. 혈령교의 습격, 정파 내부의 배신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사대전의 예감. 강호는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무여가. 설무진이 무역을 불렀다. 예, 장로님. 형산에서 네가 보여준 활약은 훌륭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될 것이다. 설무진의 눈빛이 깊었다. 장로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산으로 돌아가 더 수련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무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강호를 직접 경험하며 내 검의 도를 찾을 수도 있다. 무역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저는 강호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더 밝히고 싶고 또한 제 힘으로 세상을 지키고 싶습니다. 설무진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무성도 내 나이 때 그랬지. 좋다 허락하마. 하지만 조심하거라. 강호는 형산보다 훨씬 위험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설무진이 무역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여비로 쓰거라. 그리고 이것도. 설무진이 건넨 것은 화산파의 신표였다. 이것을 보이면 강호의 정파 사람들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는 마라. 감사합니다, 장로님. 무역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날 저녁 4명의 친구들이 모였다. 무역, 해공, 운소요, 남궁천. 그럼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건가? 남궁천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소승은 소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해공이 합장했다. 빈도도 무당으로 돌아가 사부님께 보고해야 하오. 운소요가 말했다. 나도 가문의 일이 있어서.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자. 남궁천이 손을 내밀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길에서 정진합시다. 무역이 말했다. 그리고 강호의 위기가 닥치면 다시 모입시다. 약속하오. 네 사람의 손이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려졌다. 사협이 맹세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홀로 써는 길. 이튿날 새벽, 무역은 홀로 형산을 떠났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강호를 경험하고 싶었다. 며칠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또 처녀가 사라졌다더군. 이번 달에만 벌써 3명째야. 귀신의 짓이 틀림없어. 무역이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 마을에서 한 달 전부터 젊은 처녀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네.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관가에는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지. 하지만 관가에서도 손을 못 쓰더군. 심지어 조사 나온 관리마저 사라졌어. 무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습니까? 글쎄, 사라진 처녀들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다는 말이 있긴 하지. 향기를 맡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더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법인데? 무역은 기억을 더듬었다. 화산파에서 배운 강호의 악명 높은 인물들에 대한 지식 중에 분명 비슷한 것이 있었다. 혹시 백화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교의 마녀를. 무역의 예상이 맞았다. 백화부인. 40년 전 강호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교의 고수. 꽃향기로 사람을 미혹시켜 정기를 빼앗는 사악한 무공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백화부인은 20년 전 정사대전에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소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해공이 서 있었다. 해공 스님, 어떻게? 소승도 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혹시 진시주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백화부인의 후계자나 모방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2장 백화곡의 비밀. 무역과 해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모았다. 사라진 처녀들은 모두 15에서 20 사이의 젊은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다. 모두 수능지체였다. 수능지체라면 음공을 수련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체질입니다. 해공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백화부인의 무공을 이어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밤이 되었다. 무역과 해공은 마을을 순찰하기로 했다. 혹시 범인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왔다. 이 향기. 무역은 즉시 호흡을 멈췄다. 해공도 내공으로 향기를 차단했다. 향기는 한 집을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지붕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 같았다. 하지만 그 손에는 붉은 빛이 도는 이상한 꽃이 들려 있었다. 여인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꽃가루를 뿌렸다. 곧 안에서 잠든 처녀가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나 문을 열고 나왔다. 그만! 무역이 소리치며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여인이 놀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방해꾼들이로군. 죽여야겠어. 여인의 손에서 꽃잎들이 날카로운 암기처럼 날아왔다. 백화나무! 무역이 검을 휘둘러 꽃잎들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꽃잎에서 독침이 숨어 있었다. 조심하시오. 해공이 장법으로 독침들을 쳐냈다. 대력 금강장. 여인이 비웃었다. 소림의 무공이로군. 하지만 내 백화독을 막을 수 있을까? 여인의 몸에서 엄청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미혹의 향이 아니라 맹독이었다. 무역과 해공은 숨을 참았지만 피부로도 독이 스며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속전속결로 무역의 청어검에서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화산청검, 개천벽지, 검기가 도간계를 갈랐다. 여인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 나이의 검기를 내가 바로 형산대회에. 내 정체가 무엇이냐? 후후 알고 싶어. 그럼 백화곡으로 와. 사라진 처녀들도 거기 있어. 여인이 연막을 뿌리고 사라졌다. 무역과 해공은 뒷조치를 했지만 독 때문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일단 해독부터 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와 해독에 집중했다. 제3장 빈궁의 공주. 다음 날 무역과 해공은 마을 사람들에게 백화곡의 위치를 물었다. 백화곡이라. 서쪽으로 100리쯤 가면 있다던데 그곳은 금기의 땅이야. 들어간 사람 중 돌아온 사람이 없다더군. 두 사람은 백화곡으로 향했다. 사흘을 걸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다. 계곡 입구부터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조심하십시오. 이 꽃들 모두 독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계곡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쉭! 날카로운 것이 무역의 목을 스쳤다. 얼음 화살이었다. 누구냐? 무역이 검을 뽑았다. 나무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얼음으로 만든 활이 들려 있었다. 여인은 20세 정도로 보였다. 차가운 미모였지만 그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다. 백화곡에 들어가려는 자는 모두 죽인다. 잠깐, 우리는 사라진 처녀들을 구하러 왔소. 해공이 급히 말했다.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라진 처녀들을. 그렇소. 백화독을 쓰는 마녀가 처녀들을 납치했소. 혹시 아시는 것이 있소? 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화를 내렸다. 따라와. 여인이 앞장서서 걸었다. 무역과 해공은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계곡 깊숙이 들어가자 얼음 동굴이 나타났다. 여기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다. 들어와. 동굴 안은 놀랍게도 따뜻했다. 얼음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나는 설현화, 북방 빈궁에서 왔다. 여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빈궁이라면 북해의 그 빈궁을 말하는 건가요? 무역이 놀라 물었다.
빈궁은 북해 얼음섬에 있는 신비로운 문파였다. 여인만으로 이루어진 문파로 극한의 빈궁을 수련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 나는 빈궁의 차기 궁주다. 그런 분이 왜 이곳에? 설연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 달 전 나는 궁주 계승 실현을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이곳에서 백화마녀를 만났다. 백화마녀? 그녀는 자신을 백화부인의 손녀라고 했다. 그리고 사라진 백화부인의 무공을 완성하기 위해 수능지체의 처녀들을 모으고 있었다. 역시 나도 수능지체다. 그래서 그녀가 노렸지. 하지만 내 빈공으로 간신히 도망쳤다. 그 후로 이곳에서 그녀를 감시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역이 물었다. 백화국 안에 처녀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하지만 백화마녀의 무공이 너무 강하다. 나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었다. 설연아가 무역과 해공을 바라봤다. 너희들. 형산대회에 나간 자들이구나. 화산파 진무역과 소림사 해공. 어떻게? 소문은 이미 강호에 퍼졌다. 16살에 청년 무술대회를 제패한 천재 검객. 그리고 소림의 100년에 한 번 나올 천재 승려. 설연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 처녀들을 구하고 백화마녀를 처치하는 것을. 대신 나도 너희를 돕겠다. 무역과 해공은 서로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제사장 백화국 침투. 설연아는 백화국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계곡 안쪽에 거대한 저택이 있다. 백화마녀는 그곳에서 처녀들을 감금하고 있다. 그리고 저택 주변에는 백화진이라는 독진이 펼쳐져 있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백화진이라면? 온갖 독화로 이루어진 진법이다. 한번 들어가면 환각에 빠지고 독에 중독되어 죽는다.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내 빈공으로 독을 얼릴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동안 백화마녀가 알아채면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무역이 나섰다. 혼자서 백화마녀를 상대할 생각인가? 무모하다. 혼자가 아닙니다. 해공 스님도 함께 하실 겁니다. 소승이 진 시주를 도와 백화마녀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설 시주께서는 그 사이 독진을 뚫어주십시오. 설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백화마녀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무역과 해공은 정면으로 백화국으로 들어갔다. 누구냐? 곧 백화국의 제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여인들이었고 손에는 독화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사라진 처녀들을 구하러 왔다. 길을 비켜라. 감히 죽여라. 여인들이 일제히 독화를 던졌다. 무역의 검이 번쩍였다. 화산검법. 검기가 독화들을 베어냈다. 하지만 독화들이 터지며 독가루가 사방으로 퍼졌다. 대력금강장. 해공의 장력이 독가루를 날려버렸다. 두 사람은 빠르게 전진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왔구나. 집요한 것들. 어젯밤에 여인이 나타났다. 백화마녀였다. 오늘은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무역의 검이 백화마녀를 향했다. 후후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오늘 밤 너희는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다. 백화마녀의 손에서 백송이의 꽃이 솟아올랐다. 백화살진! 제오장 독과 검의 대결. 백송이의 꽃이 무역과 해공을 에워쌌다. 각각의 꽃에서 다른 독이 뿜어져 나왔다. 마비독, 환각독, 부식독. 온갖 종류의 맹독이었다. 해공이 금강불개로 막았지만 일부 독은 피부를 뚫고 들어왔다. 무역은 검기로 꽃들을 베어냈지만 베어진 꽃에서 더 많은 독가루가 쏟아졌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역 시주 소승이 맡겠습니다. 시주는 백화마녀를 공격하십시오. 하지만 빨리. 해공이 온몸에서 금빛 기운을 뿜어냈다. 금강불개의 대성. 그의 몸이 마치 금으로 만든 불상처럼 변했다. 모든 독이 그의 몸에서 튕겨나갔다. 오, 소림의 절약을 이 나이에 대성시켰다니. 백화마녀도 놀랐다.
무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날려 백화마녀에게 검을 찔렀다. 화산청검 2초씩, 산화변색. 검기가 폭풍처럼 백화마녀를 덮쳤다. 백화마녀는 꽃잎으로 검기를 막았지만 일부 검기에 어깨를 베었다. 제법이구나. 백화마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백화비천! 백화마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녀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꽃잎이 회오리를 이루며 돌았다. 이건 무역도 처음 보는 무공이었다. 꽃잎 회오리가 무역을 향해 덮쳤다. 무역은 검으로 막으려 했지만 너무 많았다. 그 순간이었다. 씩씩씩 얼음 화살들이 날아와 꽃잎들을 얼렸다. 설연하였다. 독진을 뚫었다. 설연하가 활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뒤로는 사라진 처녀들이 있었다. 설연아, 내가 배신을! 백화마녀가 분노했다. 외신. 나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다. 설연하의 손에서 얼음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빈궁철학. 천안빙폭. 엄청난 추위가 계곡을 덮쳤다. 백화마녀의 꽃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런! 백화마녀가 뒤로 물러섰다. 이제 끝이다. 무역, 해공, 설연화 세 사람이 동시에 공격했다. 검기, 장력, 빙기가 하나로 합쳐져 백화마녀를 강타했다.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백화마녀의 몸이 땅에 쓰러졌다. 끝났나? 무역이 숨을 고르며 다가갔다. 하지만 백화마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크크크. 이기긴 했지만 너희도 오래 못 간다. 무슨 소리냐? 혈령교가 곧 움직인다. 정파는 멸망할 것이다. 백화마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혈령교가 움직인다니 무슨 뜻이냐? 무역이 다그쳤지만 백화마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제육장 설연화의 과거. 백화국의 처녀들을 모두 구출했다. 마을로 돌아온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은인들이십니다. 하지만 무역의 마음은 무겁였다. 백화마녀의 마지막 말. 혈령교가 움직인다는 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걸까? 밤이 되어 설연화가 무역을 찾아왔다. 고맙다. 내 덕분에 처녀들을 구할 수 있었다. 저야말로 설 공주님 덕분입니다. 공주라. 그 호칭은 이제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연화의 눈빛이 슬펐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나는 빈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설연화가 말을 이었다. 빈궁의 시련은 세 가지다. 첫째, 혼자 강호를 여행하며 100명의 악인을 처치할 것. 둘째, 빈궁의 절약을 완성할 것. 셋째, 평생 혼인하지 않을 것. 혼인하지 않는다니. 빈궁 궁주는 절대 남자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000년 동안 내려온 규율이다. 만약 어기면 어기면? 폐출당하고 빈궁이 폐기된다. 무역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가혹한 규율이? 빈궁의 무공은 순음지기를 바탕으로 한다. 남자와 인연을 맺으면 순음지기가 깨지고 무공도 사라진다. 그래서 역대 궁주들은 모두 혼자 살았다. 설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다. 강호에는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무역을 바라봤다. 너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무역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 공주님. 연화라고 불러다오. 이제 공주가 아니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다. 하지만 무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설 공주님은 빈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빈궁은 공주님을 필요로 하고 공주님도 빈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했고 제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설연화는 잠시 무역을 바라보다가 쓸쓸히 웃었다. 그렇군. 역시 너는 현명하구나. 그녀가 품에서 옥패 하나를 꺼냈다. 이것을 받아라. 빈궁의 신표다. 언젠가 위험에 처하면 이것을 부캐로 보내라. 내가 달려갈 것이다.
공주님, 그리고 언젠가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궁주의 자리에서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설연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역은 오패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제7장 아버지의 동료. 무역은 백화곡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설연아가 북해로 떠난 후 그의 마음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호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강남 지역으로 들어선 무역은 작은 강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는 의성진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었다. 의성.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무역은 마을로 들어섰다. 한적한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마을 중심에는 큰 주막이 하나 있었다. 주막의 현판에는 의성객잔이라는 글씨가 힘차게 새겨져 있었다. 무역이 주막으로 들어서자 안은 한산했다.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구석자리에 앉은 노인. 백발의 거친 수염을 기른 그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도가 놓여 있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무기였다. 무역이 빈 테이블에 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젊은 점소이가 반갑게 맞이했다. 국수 한 그릇 주시오. 알겠습니다. 무역이 자리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주막문이 거칠게 열렸다. 의성객잔 주인 나와. 목소리와 함께 5명의 사내들이 들어왔다. 모두 흉악한 인상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점소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지금 안 계시는데요. 거짓말 마. 분명 안에 있을 거야. 사내들이 안으로 난폭하게 들어갔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은 술잔을 들고 있을 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흑풍채 형님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번 달 보호비는 다음 주에 꼭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주막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지. 오늘 당장 안 내면 이 주막을 불태워버리겠어. 무역은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구석의 노인이 먼저 움직였다. 시끄럽군.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노인네, 상관 말고 술이나 마셔. 한 사내가 노인을 밀쳤다. 순간, 펑! 사내의 몸이 벽에 박혔다. 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난 내공으로 사내를 날려버린 것이었다. 뭐야? 나머지 사내들이 무기를 들었다. 노인의 손이 옆에 놓인 돌을 잡았다. 흑풍채 놈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썩 꺼지지 않으면 죽는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 노인네가. 사내들이 일제히 덤볐다. 하지만 노인의 도가 한번 휘둘러지자 사내들의 무기가 모두 두 동강이 났다. 도망쳐. 사내들이 허겁지겁 주막을 빠져나갔다. 주막 주인이 노인에게 달려와 절을 올렸다. 곽대엽, 정말 감사합니다. 별일 아니네. 저 정도 놈들은 신경 쓸 것도 없어. 노인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무역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놀랐다. 저 노인의 도법은 예사롭지 않았다. 한 초식에 5자루 무기를 베다니. 인류 고수. 아니, 그 이상이다. 무역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멋진 솜씨였습니다. 노인이 무역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자네는? 노인이 무역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무역이 차고 있는 검을 봤다. 그 검. 청운검? 어르신께서 이 검을 아십니까? 노인의 손이 떨렸다.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검은 진무성의 검이다. 무역의 심장이 뛰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버지라니. 설마 자네가 무성의 아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무역입니다. 아버지 진무성의 아들입니다. 노인은 잠시 말없이 무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무성이 아들을 두었구나. 자네를 보니 무성이 보이는구나. 노인이 무역의 어깨를 잡았다. 앉게. 이야기할 것이 많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내 이름은 곽이성. 20년 전 네 아버지 무성과 함께 정사대전에 참전했던 동료다. 무역의 눈이 커졌다. 정사대전의 동료이셨다니. 그래. 무성과 나는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지. 그는 나보다 5살 어렸지만 형님이라 부를 만큼 존경했던 사람이었어. 곽이성이 술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무성은 정의롭고 강했어. 무엇보다 동료를 소중히 여겼지. 정사대전에서 그는 수많은 아군의 목숨을 구했어.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그런 아버지가 왜 배신자로 몰렸습니까? 곽이성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한 사람의 질투와 음모 때문이었다. 누구입니까? 곽이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천독수 독고음. 지금의 무린맹 부맹주다. 무역은 이를 갈았다. 설무진도 언급했던 그 이름. 독고음은 무성과 같은 시기에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던 고수였어. 하지만 무성의 명성이 항상 그를 앞섰지. 사람들은 무성을 차기 무린맹주감이라 했고 독고음은 그저 뛰어난 고수 중 하나였어. 곽이성이 주먹을 쥐었다. 독고음은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정사대전 중에 음모를 꾸몄어. 어떤 음모를? 전투 중에 독고음은 마교의 서신을 위조했어. 무성이 마교와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서신을. 그리고 그걸 무성의 짐 속에 몰래 넣었지. 그런 비열한 전투가 끝난 후 그 서신이 발견되었어.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 영웅으로 여겨지던 무성이 배신자라니. 곽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성의 결백을 믿었어. 필사적으로 변호했지.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 심지어 마교 포로들도 무성과의 밀약을 증언했어. 물론 그것도 독고음이 사전에 조작한 거였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무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화산파를 떠났지. 왜 변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곽이성이 무역의 손을 잡았다. 나도 오랫동안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지. 무성은 알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요? 만약 진실을 밝히려 하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파 무림이 내부 분열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무성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거야. 화산파와 정파 무림을 지키기 위해. 무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무성은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협객이었지. 곽이성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10년 전 내가 무성이 변방에 숨어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려 했을 때 이미 늦었어. 혈령교가 그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지. 혈령교에게 아버지의 위치를 알린 사람도 독고음입니까? 그래. 독고음은 무성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했던 거야. 그래서 혈령교와 손을 잡고 무성을 완전히 제거한 거지. 무역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제가 반드시 독고음을 처단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무역. 곽이성이 무역의 어깨를 꽉 잡았다. 내 마음을 안다. 나도 20년 동안 복수를 꿈꿨어. 하지만 독고음은 지금 무린맹의 실세야. 함부로 덤볐다가는 네가 위험해.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야. 곽이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가 더 강해져야 해. 독고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해. 독고음의 죄를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는. 곽이성이 일어서서 옆에 놓인 거대한 돌을 들었다. 내가 도와주마. 나는 무성의 의형이니 내 의숙부인 셈이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수해주겠어. 의숙부님. 무역이 깊이 절을 올렸다. 곽이성이 무역을 일으켜 세웠다. 무성아, 하늘에서 보고 있느냐?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내 대신 이 아이를 지켜주마. 그리고 반드시 네 원한을 풀어주마. 곽이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무역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0년 만에 아버지의 옛 동료와 아들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수를 위한, 진실을 위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시작이었다. 제8장 의성의 가르침. 무역은 곽이성과 함께 한 달을 보냈다. 곽이성은 도법의 고수였다. 그의 도법은 강하고 호쾌했다. 검과 도는 다르다. 검은 우아하고 정교하지만 도는 힘이 있고 직선적이다. 곽이성이 거대한 돌을 휘둘렀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때로는 도의 힘이 필요하다. 네 검법에 도의 기세를 더하면 더 강해질 것이다. 무역은 곽이성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의 화산검법에 도의 힘이 더해지기 시작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우아하면서도 호쾌한 검법. 좋다. 바로 그거다. 곽이성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곽 사수? 큰일입니다.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 혈영교가 남방의 여러 소문파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개 문파가 전멸했습니다. 무역과 곽이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시작된 건가? 혈영교의 대대적인 공격. 백화마녀가 말했던 그것. 무역 준비해라.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곽이성이 돌을 들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가장 가까운 곳. 청운파다. 거기는 내 옛 친구가 있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역도 검을 들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청운파로 향했다. 제구장 청운파의 위기. 청운파는 남방의 중소문파였다. 무역과 곽이성이 도착했을 때 이미 청운파는 혈영교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늦었나? 곽이성이 돌을 휘두르며 혈영교 자객들을 베었다. 무역도 검을 들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화산검법. 청운파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지만 혈영교의 수가 너무 많았다. 장문인,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끝까지 싸운다. 청운파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백발의 노인이 검을 들고 싸우고 있었다. 청운파 장문인 운청자였다. 운청자 도우, 내가 왔소. 곽이성이 외쳤다. 곽 형제, 살아있었구려. 두 노인이 등을 맞대고 싸웠다. 무역은 혈영교의 핵심 고수를 찾았다. 검은 갑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보였다. 네가 우두머리인가? 오, 어린 놈이 제법 배짱이 있군. 나는 혈영교 10대 호법 중 하나, 혈도 단무진이다. 단무진의 손에는 붉은 빛이 도는 도가 들려 있었다. 혈영교 호법이라. 좋다. 상대해주지. 무역의 검과 단무진의 도가 부딪혔다. 챙챙챙. 단무진의 도법은 강력했다. 무역이 배운 지 얼마 안 된 도의 기세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제법인데. 하지만 이건 어떨까? 단무진의 도에서 붉은 도기가 뿜어져 나왔다. 혈마도법, 혈의 도산. 거대한 붉은 도기가 무역을 덮쳤다. 무역은 곽이성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다. 도의 힘을 검에 더하라. 청어검이 힘차게 위로 치솟았다. 화산청검, 개천벽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검기에 도의 힘이 실려 있었다. 푸른 검기가 붉은 도기를 정면으로 갈랐다. 쾅! 엄청난 충격에 두 사람 모두 뒤로 밀려났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경지라니. 단무진이 놀랐다. 물러서지 않으면 죽인다.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단무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섰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혈영교 자객들이 일제히 퇴각했다. 청운파는 간신히 지켜졌다. 제10장 강호의 소용돌이. 청운파를 지킨 후 무역과 곽이성은 다른 문파들을 돕기 위해 떠났다. 하지만 혈영교의 공격은 끝이 없었다. 남방 곳곳에서 소문파들이 습격당했다. 일부는 전멸했고 일부는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건 단순한 습격이 아니야. 곽이성이 말했다. 혈영교는 남방의 소문파들을 먼저 제거하고 정파 무림을 고립시키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문파들을 연합시켜야 한다.
흩어져 있으면 각계격파 당하지만 뭉치면 버틸 수 있어. 무역과 과기성은 남방의 여러 문파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함께 뭉칩시다. 그래야 혈연교에 맞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문파들도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남방 20여 개의 소문파가 연합을 결성했다. 이름은 남방이현맹. 무역은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무공과 지혜를 인정받아 부맹주가 되었다. 진무역 부맹주. 혈연교가 또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서쪽 백리, 철건문입니다. 즉시 출동한다. 무역은 연합군을 이끌고 출동했다. 이제 혈연교와의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강호 전체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11장 혈연교의 진짜 목적. 철건문을 지킨 무역은 혈연교의 한 고수를 생포했다. 말해라. 혈연교는 왜 남방의 소문파들을 공격하는 것이냐? 크크크. 알고 싶어? 좋아, 말해주지. 포로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하다. 정파무림을 분열시키고 각계격파하는 것. 남방의 소문파들이 사라지면 구파일방도 고립될 것이다. 그게 전부냐? 아니. 진짜 목적은 따로 있지. 포로가 무역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는 천마신군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천마신군. 무역이 놀랐다. 천마신군. 100년 전 강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마교 교주. 정사연합군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전해지는 존재. 설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가능하다. 이미 봉인의 절반이 풀렸다.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면 포로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천하는 다시 마교의 것이 된다. 무역은 즉시 이 사실을 다른 문파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곽 장로님, 이건 남방 이현맹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구파일방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 내가 소림사에 서신을 보내겠다. 하지만 그때 급보가 날아왔다. 큰일 났습니다. 무림맹에서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무림맹이? 예. 모든 정파무림인은 중원의 숭산으로 모이라는 명령입니다. 무역과 과기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무림맹이 움직이는군. 가야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라. 독고움이 있는 곳이다. 무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원수 독고흠.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제12장 숭산으로. 무역과 과기성, 그리고 남방의현맹 대표들이 숭산으로 향했다.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다른 일행을 만났다. 진 형제. 남궁천이었다. 남궁형. 오랜만이네. 형산대회 이후 처음이군. 남궁형도 무림맹 소집령 때문에? 그렇네. 우리 남궁세가도 참석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다. 며칠 후 숭산에 도착했다. 이미 수많은 무림인이 모여 있었다. 구파일방, 사대세가, 그리고 수많은 소문파들. 그 중심에는 거대한 누각이 세워져 있었다. 무림맹의 본부였다. 저기 보이는 이가 현 무림맹주 천운검 조무국의 아들, 조천하다. 과기성이 가리켰다. 중년의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검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이 천독수 독고음. 무역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흰 수염에 도포를 입은 노인이 조천하 옆에 서 있었다. 겉으로는 자애로운 노인 같았지만 무역은 알고 있었다. 저자가 아버지를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진정해라. 아직 때가 아니다. 과기성이 무역의 어깨를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무림맹주 조천하가 입을 열었다. 정파무림의 영웅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 혈연교의 침략을 막고 강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요. 함성이 터져나왔다. 최근 혈연교는 남방의 소문파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했소. 이것은 우리 정파무림 전체에 대한 도전이요. 맞습니다. 혈연교를 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사대전을 선포하오. 모든 정파무림인은 무림맹의 지휘 아래 혈연교를 토벌할 것이오. 엄청난 환호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무역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독고음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무역의 직감이 경고했다. 종장 폭풍전이야? 그날 밤 무역은 혼자 숭산을 거닐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백화마녀, 설현화, 남방의현맹, 그리고 이제 정사대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구나. 돌아보니 독고음이 서 있었다. 무역의 손이 자연스럽게 검손잡이로 갔다. 무림맹 부맹주님, 네가 바로 화산파의 천재 진무역이로군. 소문은 들었다. 형산대회에서 우승했다지? 과찬이십니다. 독고음이 다가왔다. 너를 보니 옛 친구가 생각나는구나. 진무성이라고 알고 있느냐? 무역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다. 제 아버지입니다. 오, 그런가. 무성의 아들이었구나. 훌륭한 검객이었지. 안타깝게 배신자가 되어 화산을 떠났지만 무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셨습니다. 오, 무슨 근거로?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독고음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다. 그래, 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진실이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독고음이 돌아서서 사라졌다. 무역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기다려라. 반드시 내 죄를 밝혀내고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다. 멀리서 해공이 다가왔다. 진시주 여기 계셨군요. 스님, 어떻게? 소승도 소림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사대전이 정말 시작되는군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역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 강호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찾는 여정. 그 모든 것이 이곳 숭산에서 시작될 것이었다.